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6일 휴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배추 생산이 많이 안 돼서 배추값이 또 많이 올랐다. 또 벼 생산에 또 병충해, 그러니까 벼멸구라고 합니다. 벼멸구가 과잉 번식을 해가지고 벼가 생산이 또 안 된다. 그런 얘기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의 말미에 보니까 기상이변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영향이 많다. 그래서 물가 대책을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물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뭐 쌀이 남아서 추곡 가을에 이제 쌀을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추곡 수매제를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부터 있었는 거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도 옛날에 농촌에 있을 때 추곡 수매하는데 에다가 이제 납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쌀 가마니를, 그러니까 쌀을 짓지 않고 벼 껍질대로 가마니에다가 아주 새끼를 단단히 묶어가지고 그 추곡 수매장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은 이제 그 추곡 수매 검사원이 와가지고 쌀 등급을 매기려고 쇠꼬챙이 있잖아요. 쇠꼬챙이를 갖다가 싹 가만히 속으로 집어넣었다 빼면은 벼가 이렇게 약간씩 실려서 나옵니다. 그걸 이제 딱 보고 한 몇 번 딱 찔러보고 합니다. 10가만이라고 하면은 다 찔러보지 않고 한 몇 군데만 딱 찔러보고 딱 보고는 이 등급은 1등급이다. 아니면 뭐 3등급이다. 아니면 3등급도 안 되고 등에다. 이렇게 이제 도장을 있잖아요. 독양 사람이 그냥 종이에다가 찍는 도장이 아니고 물감에다가 망치처럼 생긴 도장을 갖다가 탁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등이 됐다는 검사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추곡 수매 가격을 등급에 따라서 매겨서 사게 됩니다. 저도 그 전에 많이 봤어요. 추곡 수매장에 갈 쌀은 좀 좋은 걸, 그러니까 잘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원이 검사할 때 이 벼는 수분이 몇 프로다 대만 압니다. 수분이 뭐 10% 내에면 딱 좋은데 뭐 너무 말랐다 그러면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벼에도 너무 말라도 안 되고 적절한 수분 함량이 있고 쌀알도 좋고 쭉정이가 없고 그런 것을 이제 1등급으로 하게 됩니다. 1등급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가만에 이제 가격을 많이 쳐주기 때문에 좋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라에서 추곡 수매를 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보관 창고에다 갖다가 쌓아 놓습니다. 해마다 쌀이 너무 쌓여서 처치 곤란이다. 보관비만 해도 엄청나다 해서 추곡 수매를 어떻게 하느니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의 벼 생산도 내가 보기에는 기후 환경이 여기서 점점 파괴가 된다면은 한국의 벼가 남아 도는 것도 외국에 수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쌀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보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후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은 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쌀을 계속 보관해가지고 500년, 1000년 동안 보관을 해도 아주 싱싱한 금방 수확한 벼처럼 아주 보관 기술이 세계에서 1등이다 해. 그런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500년, 10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을 계속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완도 돼요. 군량미도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군량미 확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쌀이 생산 안 되면 어디 가서 쌀을 구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쌀이 너무 창고에 많아가지고 처치 곤란이다. 그거는 좋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 너무 기뻐서 하는 소리예요. 나중에는 쌀이 없어서 눈물을 뚝뚝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현재 진행형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제도 중동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보고 지금 당장 중지를 해라. 중지를 하는 것만 최선책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 순리대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전쟁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악독한 무기까지 사용하게 돼요. 그게 이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40억에서 50억이 줄어야 됩니다. 지금의 거의 90억 가까이 되면은 한 50억이 사망해야 돼요. 자연사를 감안해도 지금의 한 40억 정도는 죽어야 합니다. 40억. 지구상에 남아있는 인구가 40억이면 딱 맞습니다. 환경 파괴가 안 되고 아주 곡식도 잘 열리고 정말로 기쁘게 살고 우리 잘 살고 말이야. 죽도록 연애만 하고 즐겁게 살자. 됩니다. 제가 왜 앞날을 암울하게만 늘상 얘기를 하느냐. 논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돼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벼가 병충해에 강해요. 제가 농업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농업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가장 농작물 중에서 가장 강한 농작물이 벼입니다. 벼 멀구 때문에 벼농사가 완전히 작살나게 생겼다.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멸구가 너무 많이 과잉 번식을 해가지고 벼에 붙어 있는 게 꽉 찼다. 지금의 여기 전 세계의 나라들도 과잉 번식하는 메뚜기, 그 다음에 하루살이, 벌레 이런 것들이 화장실 나무 밑에 벌벌 하잖아요. 그걸 소독을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리 소독을 하고 뭐하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제거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네이도, 태풍 이런 거, 지진, 그 다음에 고온 이런 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사는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보다 앞으로 미래가 불행해진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전쟁을 중지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인구가 증가하면 경쟁은 점점 치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서부 애국 영화 같은 게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아마겟돈 결투라고 해가지고 죽고 1대1로 종결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든지 오늘 결판을 내자. 그걸 결투를 하잖아요. 영화에서
그걸 보고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봅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유럽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 그 최종 종결 결투. 그러니까 아마겟돈 결투가 되는 거지요. 개인 간에. 그런 경우로 치닫게 됩니다. 이게. 싸움이잖아요. 이게. 원래 인구가 많으면 점점 치고받고 하는 걸 점점 심해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 봤죠? 동물의 세계 보면은 그 동물이 너무 과잉 번식하게 되면은 먹이 하나 가지고 수천 마리 그 독수리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죽고 난리치잖아요.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람도 생존 경쟁이 치열해요.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평화를 원하지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전쟁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그 세계에서는 한때 그 평화 무대가 돼서 이제는 우리 냉전 시대는 전부 다 종식을 싣고 인제는 앞날이 쟁쟁한 평화. 우리가 해방이 돼 가지고 나라와 나라끼리의 쟁탈전은 없다.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구소련의 붕괴. 그때는 국제 시대가 해빙 무대라 가지고 그 구소련의 붕괴. 그때는 냉전 시대의 종말이 와 가지고 이제 세계 평화가 앞으로 몇만 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 구소련의 붕괴가 돼 가지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되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에. 자연 파괴되면 자연히 냉전 시대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치열한 경쟁이 생기면은, 구소련의 붕괴는 다시 또 옛날에 그 구소련의 땅을 되찾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죠. 그게 이제 전쟁의 명분이 되잖아요. 거양 전쟁을 해가지고 나머지 땅을 무조건 찾는 것보다도 그 명분이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구소련에 있던 땅을 다시 되찾겠다. 그렇게 하면은 전쟁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세계의 체면도 생기잖아요. 냉전 시대가 종식됐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다시 그때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게.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순리예요.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그렇게 돼요. 이제 농작물 재배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뭐 고용 지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아지니까 아이고 좋은 그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좋지요. 앞으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살 때 그때 이제 아메리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넘어 살지 못하니까 480 밀가루를 줬습니다. 480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미국의 그 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넘어 먹지 못하니까 미국에서 그 밀가루를 그냥 공짜로 줬습니다. 그래서 480 밀가루를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480 밀가루를 압니다, 제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밀가루도 없어서 못 먹고 살았습니다. 굶어서 죽게 생겼다고 해서 잘 사는 나들이 도와주기도 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워낙 어렵게 살고 인구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국방비를 많이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른 나라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그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점점 각박해져가지고 공짜로 지켜줄 수 없으니까 국방비를 내라.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올리고 그 돈 욕심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인구가 줄지 않고 이대로 있는다고 해도 환경 파괴는 계속 진전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수 건강을 위해서 생수를 받아 먹는다. 아니면 뭐 백두산에서 나는 생수를 사다 먹는다. 그걸 검사를 해보니까 미세먼지가 그득 찼더라.
그 뉴스 나오잖아요. 뭐 먹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의 그 공해가 다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 생수도 그 검사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찼더라. 그 다음에 바다 물고기도 그 고기를 전부 다 분석해 보니까 미세먼지가 가득 찼더라. 뭐 먹을 게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원자력 발전소는 많이 지었는데 자연 환경이 이게 파괴되면은 앞으로 그 바닷물이 넘치고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오게 되면은 그 원자력 방사선이 또 쓰나미처럼 밀려서 바다에 퍼지게 됩니다. 원래 그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 용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공장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용수가 있어야 되고 공장 용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많이 들어가죠. 원래 그 전기라는 게 그런데 생산할 때 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냉각시키기 위해서 전기도 우리가 에어컨 트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물가를 안정하겠다. 우리나라만 환경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농산물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물가 조절을 하겠다는 대책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농사가 안 돼 가지고 완전히 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우리나라만 이 영향이 미치나요? 전 세계에 다 그 환경 피해가 오잖아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들으니까 배추가 지금 부족하니까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다. 중국도 지금은 현재는 풍년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환경이 점점 파괴되면은 중국산 배추 수입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 보관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500년, 1000년 동안 보관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 보관 기술을 해야 바로 그 국가 존립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의 이러한 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중지할 수 없고 점점 터보 형식으로 가속을 붙여서 점점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재해는 점점 심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점점 불행해진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앞을 내다보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세대는 이제는 살마침 살았으니까 전쟁을 하든 자연재해를 입든 죽는 게 그렇게 서럽지 않잖아요. 안 죽는다고 해도 세월 가면 죽잖아요. 세월 가면 죽으니까 지금에 태어나는 젊은 아이들마저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복구해야 된다. 환경 복구하는데 전 세계가 머리 맞대고 인구를 줄이자.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살고 있는 기존 세대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무엇을 하더라도 인구를 40억에서 50억을 줄여야 경제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지고 쌀 생산이 풍년되고 전 세계가 해빙 무드가 되고 아주 찬란한 세상이 오게 된다. 환경이 그 키포인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아이들 나중에 그 젊은 사람들도 우리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살기도 너무 쉽고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저 아파트가 저기 팔리지 않아 가지고 똥값이나 네 사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우리 연애를 시켜내 가지고 애를 한 10명, 5명, 20명까지 낳고 끝내주게 살자. 그렇게 미래 세대를 우리가 그 혜택을 주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비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